자, 이번에는 3장입니다. 자, 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죠. 자, 독립진전, 즉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입자가. 스톡스 법칙이라 그러죠. 토질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거만 알면 맞출 수 있죠. 예, 계산 문제 다 아실 거예요. 진강, 입자가 떨어지는 속도죠. 모래 같은 거는 금방 떨어지지만 입자가 작은 거는 천천히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기억하셔야 이따가 비례 반비례 관계할 때 이해되실 거예요. 진강 속도는 아무래도 여름철이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별을 2개 쳤죠. 표면 부하율 또는 수면적 부하. 뭐예요 이게? 결국 V 구하는 거다. V는 뭐 어떻게 돼요? A분의 Q. 뭐냐? 입자가 100% 바닥에 다 떨어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표면 부하를 구하라 그러면, 수면적 부하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요거 말고도 또 있죠? 뭐야? 유효수심을 체류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 문제 풀 때도 있고요. 요렇게 계산 문제 풀 때도 있고요. 요렇게 계산 문제 풀 때도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 비례 반비례 관계 문제가 또 잘 나옵니다. 비례 반비례. 입자의 평균 제거율이죠. 평균 제거율.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자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속도. 얘는 100%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 이게 표면 부하율, 수면적 부하라 그랬죠? 실제로 침전진의 유속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A분의 Q. 그 다음 또는 T분의 H.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얘는 계산 문제보다 이거! 침전효율. 이피션시입니다. 이걸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량은 작게. 그 다음 침전진의 표면적은 크게. 뭐라고요? 유량은 작게. 표면적은 크게. 그 다음 유효수심은 작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뺐어요. 체류 시간은 크게. 요게 시험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셨죠? 표면 부하율은 뭐야? 이거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이게 커지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요게 살짝 나왔는데 알아둡니다. 수온은 높을수록 좋다. 이 수온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염소도 나오고 오존도 나오고 활성 슬러지법도 나오거든요. 수온 되게 애매하죠. 수온이 일단 정답으로 나온 건 뭐였어요? 성층현상이었습니다. 성층현상. 뭐 때문에 생기느냐? 수온차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높냐 낮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염소소독, 오존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침전율을 크게 하려면 수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침전이 잘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 다음 응집제 양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루에 얼마만큼 응집제를 뿌려야 되느냐. CQ로 푼다 그랬죠. CQ 농도 C 유량 Q. 근데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농도가 이 미리그램 퍼 리터, 즉 이게 ppm인 거 아시죠? 이게 ppm이에요. ppm인데 이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 있는 유량이랑 곱해서 얘 없애주고 하루에 필요한 응집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 구하려면 CQ로 푼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응집제 종류가 아닌 것하고 잘 나오죠?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응집제 종류 이거 암기 편하다 그랬죠. 왜? 알루미늄 아니면 다 철이 들어간다. 얘네들은 다 무겁거든요. 금속, 비금속의 성질. 여기. 이거 말고 나머지가 정답이야. 수산화나트륨이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벤토나이트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즉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알루미늄이나 철이 아니거든요. 응집제 아시죠? 그 다음 이 응집제 에서 이 자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나옵니다. 약품 성능 시험이라고도 해요. 뭐 하는 거야? 적정한 응집제 주입량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제가 막 실험 내용 얘기했죠. 예, 그러면 잣됐습니다. 근데 얘는 잘 나오는 게 있죠. 처음엔 빨리 섞는다 그랬죠. 나중엔 천천히 섞고. 이유는 처음에 빨리 섞는 거는 응집제가 쫙 퍼져서 입자하고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혀야 되는데 나중에도 빨리 돌리면 깨지잖아. 그 나중에 완속 교반하는 이유는 플러그를 깨트리지 않고 그 크기를 점점 증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살살 돌려요. 그래야 입자가 점점 커지죠.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해되시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염소를 미리 뿌린대요. 뭐라고요? 자, 이거 한번 순서 볼까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이죠? 정수장에서 순서. 염소는 언제 뿌려요? 염소는 요때 뿌리죠. 소독할 때 뿌리죠? 근데 침전지 이전에 미리 뿌립니다. 염소를. 이 염소가 CL2예요. 염소. 왜? 이런 거 다 제거하려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굵은 줄로 안 했어요.
그럼 아닌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전연소 처리의 목적이 아닌 거. THM이 발생되는 거. 요런 거는 억제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THM이 뭐예요? 이거 시험에 따로 나오죠? 트리할로메탄이라 그래서 염소를 뿌리고 나면 지속적인 성질이 있죠? 거기서 발암물질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트리할로메탄입니다. 알겠죠? 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거는 억제하지 못한다. 즉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THM이 정답으로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합니다. 이거 발암물질의 유해물질. 염소 뿌리고 나면 아셨죠? 자, 그 다음 후염소 처리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염소 처리입니다. 응지침전 여과 소독. 소독 대신에 또 뭐라고 시험에 나와요? 살균이라고 나오죠. 살균. 그죠? 자, 단점 두 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좀 전에 배웠죠? 트리할로메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색도는 제거 못합니다. 즉 물이 펄에 또는 뻘게 이런 거 염소 소독으로 안 돼요. 그 대신 장점이 좀 있는데 장점은 정답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뺐어요. 말로 해볼까요? 싸죠? 주입 방법 간단하죠? 지속성이 있죠. 어떻게 지속돼요? 이렇게 지속되죠. 유리잔류염소 즉 HOCl하고 OCl-이온의 형태로 지속이 됩니다. 또 있죠? 유리잔류염소 말고 결합잔류염소 클로라민 NH2Cl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살균 능력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놈이 제일 커요. 살균 능력이. 이거보다 거의 80배입니다. 이런 건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OCl이에요. 그 다음 클로라민이에요. 요거 조심합니다. 살균 능력이 가장 센 놈이 뭐냐고 나와요? HOCl. 영어로 나옵니다. 한글로 안 나옵니다. 이거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가. 예. 한국말로 명명한 그 읽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은 전혀 지금 제가 얘기 안 하죠. 그냥 HOCl. 아셨죠? 그 다음 온도 또 나오네요. 수온. 아까도 배웠죠? 야, 이거 침전이 잘 되려면 물의 온도가 따뜻해야 된다 그랬죠? 즉 수온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역시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높을수록 그 다음 pH는 낮을수록 즉 산성의 수질일수록 염소 소독할 때 살균력이 잘 발휘됩니다.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세요.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아까 뭐였어요? 침전 잘 되려면 물 따뜻해야 돼. 염소 소독 잘 되려면 물 따뜻해야 돼. 좀 이따가 오존도 나오고요. 활성슬러지법도 나옵니다. 활성슬러지법은 저 뒤에 6장에서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요게 계산 문제로 잘 나오죠?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그렇게 암기시켰죠? 너무 쉽죠?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제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순도가 나오면 순도가 뭐예요? 순수한 농도예요. 순수한 농도. 이거를 100%짜리로 안 뿌리고 80%짜리로 뿌려. 그러면 좀 약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뿌려줘야 돼. 그러면 순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죠. 왜? 0.8로 1에서 0.8로 나눠줘야 1.25배를 더 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이다. 순도 있으면 나눠준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염소를 뿌렸어. 근데 살균 능력이 어때요? 염소는 세지는 않아요. 근데 왜 사용해요? 싸고 주입 방법 간단하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서울 시민들 대부분의 암사동 정수처리장에서는 거의 오존을 뿌립니다. 오존이 제일 세요. 그래서 얘도 장점은 안 나와요. 하여튼 살균력은 얘가 극최강이야. 짱이야 짱. 그 대신 단점이 시험에 나와요. 단점 뭐냐? 비싸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는 휘발성이 있어서 뿌리면 금방 날아가요.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잔류효과가. 그러면 잔류효과 없다는 얘기는 더 계속 또 뿌려줘야 돼. 돈 많이 들겠네요. 그래도 이거 사용합니다. 왜? 살균력이 짱이라. 알겠죠? 살균력이. 자, 여기도 또 나왔네요. 수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존은 소비량이 많아진다. 수온하고 관계 잘 기억합니다. 침전 잘 되려면 수온 높아야 되고 염소 소독 잘 되려면 수온 높아야 되고 수온 높으면 오존 소비량이 많아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염소 말고 오존 배웠고요. 고도의 정수 처리는 3개가 있어요. 5활자로 암기합니다. 5활자. 오존 말고 활성탄 흡착인데 얘는 숟가루입니다. 얘는 뭐야? 냄새하고 맛 제거. 짱이죠. 자, 색도도 제거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요 2개 꼭 기억합니다. 자외선이 햇볕이에요. 햇볕. 얘는 요게 시험에 나왔죠. 햇볕. 여러분도 선탠을 했어. 그럼 선탠 하자마자 까매져요? 몸이? 아니죠. 며칠 지나야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외선 소독을 하면 소독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당장은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즉시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여과 배우겠습니다. 여과, 완성여과, 급성여과가 있는데 완성여과는 표면에서 여과가 이루어지고 미생물 투입해서 그 물이 뿌려졌을 때 여과할 때 미생물이 유기물도 섭취 분해하면서 여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요. 급성여과는 미생물 없어요. 그 다음 재원이 시험에 잘 나오죠? 뭐야? 모래층 두께. 이게 암사동에 있는 그 아리수 정수장 가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모래층 두께가 엄청나죠? 넓이도 엄청 넓어요. 150m 제곱. 모래층 두께 안개합니다. 여과 속도는 완속이니까 너무 느려요. 하루에 4 내지 5m. 그죠? 얘는 완성여과의 다음 공정, 그 전처리 공정이 뭐예요? 보통 침전이죠. 보통 침전 다음에 완성여과. 그럼 약품을 통해서 침전한 거는 약품이 뭐예요? 응집제예요. 얘는 급성여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여과는 응집제, 약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겠죠? 보통여과 다음이니까 약품을 필요로 하는 거는 급성여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급성여과 볼까요? 급성여과는 내부에서 여과작용이 일어납니다. 표면 아닙니다. 그 다음 고탁도수라 그랬죠. 좀 수질이 안 좋아야 돼. 그러면 완성여과는 저탁도수겠죠. 그죠? 자, 모래층 두께. 아까 완성여과 70에서 90이었죠. 얘는 60에서 70. 기억하시고요. 빨리 그 여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층 두꺼우면 안 돼요. 여과 속도는 30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성여과가 4 내지 5m거든요. 그거의 30배. 왜 이렇게 빨라요? 급속해야 빨리 서울시민들, 그 많은 서울시민들 빨리 물을 처먹이지. 그죠? 예, 꼭 기억합니다. 얘는 그래서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아무래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손실수두가 크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서 잘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죠. 여과지 면적 구하는 거. 면적은 A는 V분의 Q잖아. 요거는 여과지 지수예요. 너무나 쉬운 거. 근데 잘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이 하죠. 3장에 정수장에서 배출수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 상수. 처리하다 보면 그 밑에 깔린 슬러지가 왜 생기는 거예요? 아, 입자들 가라앉게 해야 되잖아. 스스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응집제 뿌려서 가라앉거나. 이해되시죠? 그런 가라앉은 깨끗한 슬러지를 상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라 그래요. 이 배출수는 순서가 아주 잘 나오죠. 제가 조롱만 암기하라 그랬죠. 조롱, 조농, 탈건초, 조종, 농축, 탈수 및 건조, 최종 처분입니다. 그래서 조롱만 암기하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 이거 아까도 한 거예요. 10 내지 20 기억나세요? 집스매거 직경 10 내지 20. 그 다음에 침사지까지 배웠죠? 침사지 체류 시간 10 내지 20분. 그 다음에 농축조 하루에 미터 제곱당 10 내지 20kg 정도가 슬러지가 생겨요. 농축조에서.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또 4장 맨 끝에서 나옵니다. 지하 수량은 일일 최대 오수량의 10 내지 20% 정도 차지한다. 이 10 내지 20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1급만 나옵니다. 요거는 2급도 나오고요. 꼭 기억합니다. 정수장 시설 이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수도로 넘어가죠. 자, 별 3개 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1장에서 3개 쳤죠? 오랜만입니다. 별 3개. 4장에는 별 3개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뭐 할 거냐? 분류식. 하수를 버릴 거야? 배제할 거야? 근데 어떻게 버릴 거냐? 분류. 오수관, 우수관으로 따로 버릴 거냐? 얘는 똥물, 얘는 빗물. 따로 버릴 거냐? 이건 분류식. 그 다음은 여기 좀 위에 있어야겠다. 예. 그 다음은 함유식. 뭐냐? 한 방에 큰 관으로 한 방에 버릴 거냐? 즉 평상시에는 똥물이 흐르다가 오수가 흐르다가 비 오면 우수까지. 이해되셨죠? 이 특징이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게 별 3개예요. 아셨죠? 자, 그럼 분류식부터. 분류식은 어떨까요? 관 2개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도 1, 2급에 나란히 나왔습니다. 관 공사비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함유식에 비해서 함유식은 큰 거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수 흐르다가 우수까지. 아셨죠? 얘는 평상시에는 요거 오수는 얘는 계속 흐르죠. 얘는 비어있다가 비 오는 날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로따로 처리하는 데는 얘가 비용이 저렴하죠. 이해되셨죠? 변동폭이 작아요. 얘는 커요. 왜? 벌써 관이 크잖아. 5cm 커요. 5cm 직경이 크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네. 그 다음 이거 우천시, 즉 비가 많이 오면 여기 가득 차요. 그럼 그 이후로 비 오는 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아직 처리가 못 돼가지고 강으로 합류하니까. 도로 노면이 아시죠? 자동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배기가스 그거 빗물이 쓸어간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 아이고 수질 오탁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수관과 우수관거를 같은 도로에 매설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오접이 생겨요. 오접이 뭐야? 잘못 접하는 경우. 즉 오수관끼리 접해야 되는데 오수관, 우수관 잘못 접하는 경우. 요게 또 시험에 나오죠. 예. 맨 마지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오수만 따로 있고 얘는 오수, 우수 합쳐져 있으니까 농도가 어디가 세요? 여기가 세겠구나. 그죠? 부하농도 늘어난다. 이게 분류식이고요. 자, 이거 별 3개짜리예요. 합류식은 큰 거 하나로. 그래서 부설비는 적게 들어요. 왜? 관 하나만 매설하면 되니까. 근데 평상시 퇴적량이 분류식에 비해서 많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빗물을 많이 수송할 수 있잖아. 관이 크니까. 근데 비가 지금 안 와? 그럼 빗물 쭉 빠지지. 그럼 밑에 뭐 남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본 적 있죠? 도로에서도. 비 온 다음에 쭉 빠지면 그 진흙 같은 거 보이잖아. 그런 퇴적물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분류식에 비해서. 그 다음 아무래도 분류식에 비해서 직경이 크다 보니까 유속, 유량, 수질 변동이 커요. 아셨죠? 그 다음 요게 또 1급에만 잘 나오는 건데 수세 효과. 이게 그거예요. 비가 오면 도로 노면 위에 있는 그 오염된 상태의 물을 빗물이 쫙 쓸고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수세 효과라 그래요. 물을 씻어버리는 효과. 물로. 이게 아무래도 분류식보다는 함유식이 더 크다. 씻어서 일로 들어가니까. 분류식은 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관이 직경이 작으니까 넘쳐나면, 즉 더 이상 용량이 확보 안 되면 하천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분류식에 비해서 우수량을, 즉 빗물을 처리장으로 도달시켜서 처리하는 게 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계속 얘기하지만 광거 단면이 커요. 단면이 커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단면이 크다. 단면이 크다. 그 다음 이거는 아무래도 함유식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서울에도 있다 그랬죠. 제가 아산병원 옆에 성내천에 평상시에 오수가 흘러요. 비가 오면 빗물까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어이쿠 원류되네. 원류. 분류식은 원류될 수가 없습니다. 분류식은. 원류될까요 이거? 오수가 원류돼야 안 돼요. 관이 이렇게 클로즈드 돼 있어요. 오수 원류 안 되죠? 근데 함유식은 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별 3개짜리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우수량 산정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확률연수라는 걸 배웁니다. 이건 계획연항, 계획연차랑 틀려요. 틀려요. 암기합니다. 10 내지 30년 최근에 바뀐 숫자예요. 그전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그전에는 얘기 안 한다 그러놓고 하네. 10 내지 20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뀌었어요. 20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큰 비가 와도 끄떡없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뭐 20년 확률 연수로 20년을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자주 이거 침수가 되고 범람하네. 안 되겠다. 최근에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유달 시간 라지티입니다. 이거 분으로 꼭 계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도달 시간 무슨 뜻이야? 자, 여러분들 사는 지역, 그 다음 하수관. 빗물이 여기 뚝 떨어집니다. 가장 원격 지점, 가장 멀리 있는 점에 떨어져요. 자,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 유입 시간. 요 하수관 입구에서부터 하수관 출구까지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 유화 시간. 2개 더해서 풉니다. 계산 문제 잘 나오죠? 정의도 잘 나온다. 뭐라고요? 최원격 지점, 배수유역의 가장 멀리 있는 점에 떨어져서 어떻게? 유역의 출구, 여기가 출구예요. 출구까지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유달 시간이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학은 유달 시간이지만 수리학은 도달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하수도 공학에도 도달 시간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암기합니다. 그 다음 합리식 별 3개 치세요. 별은 빨간색으로 별 3개 치세요. 계산 문제 필수. 선생님 이거 수리학에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수리학에서도 강의했습니다. 수리학에서는 별 하나입니다. 1년에 3번 시험 보면 1번 나오는데 얘는 매번 나옵니다. 계산 문제 또는 이론이. 자, 수리학 시간에도 배워서 다 기억하시죠? 선생님 저는 상하수도공학부터 배우는데요. 그럼 배우세요. 3.6분의 1 왜 곱해지는 거야? 이게 강우 강도가 단위가 이렇고 유역면적이 단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유량 Q는 단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단위 환산이 역 같아. 미터 세제곱, 밀리미터, 제곱킬로미터. 또 요거는 또 세컨드 얘는 아워. 그래서 이 역 같아가지고 이 단위 환산을 다 해봤더니 앞에 3.6분의 1 곱해주면 단위 환산 없이 얘는 2단위로, 얘는 2단위로, 얘는 2단위로. 그래서 너무 합리적인데? 레셔널한데? 그래서 합리식이라고 합니다. 3.6분의 1 CIA로 풉니다. 아셨죠? 3.6분의 1 CIA. 자, 그러면 이제 제곱킬로미터 때는 3.6분의 1. 그럼 헥타르로 나올 때는 아시죠? 360분의 1. 왜? 1헥타르는 1제곱킬로미터의 100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헥타. 가로 세로 100m짜리잖아. 계산 문제 엄청 중요한데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다음에 있긴 있는데. 수리학은 이걸로 나옵니다. 수문학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만 나와요. 근데 상하수는 어렵게 나오죠. I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요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요 I 대신에 뭘로 나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뭘로 나와? I 대신에 뒷페이지 빼버렸네. 너무 쉬워서. 예, 그럼 여기서 하죠. 자, I 대신에 탈보트식. 수리학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뺐나 봐요, 제가. 자, 탈보트식. I 대신에 T 플러스 B분의 A. 예. 여기 뭐예요? 지속시간이죠? 얘랑 지속시간. 요렇게 나와요. I가 80mm 파워다. 이렇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와. 요거 푼 다음에 집어넣어야 돼. 셔먼식도 있죠? 셔먼식. 요건 외우셔야 돼요. 셔먼식은 Tn 승분의 C. 또 쪽발이식 있죠? 쪽발이들식. 예. 쪽발이식은 뭐 굳이 안 외워도 얘도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딱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계산 문제 푼 다음에 여기다 쏙 집어넣어야 돼. I에다가. 근데 요게 강호 지속 시간이 분단이기 때문에 유달 시간 구해서 풀죠. 집어넣죠. 아시죠?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 수리학보다. 유달 시간은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유달 시간은 바로 전 페이지에 있었죠? T1 플러스 T2. 즉 유입 시간하고 유화 시간으로 더해서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나오고요. 이론도 나오고. 너무 중요한 별 3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론도 계산 문제도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계산 문제만 한 번에 2번 나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자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계획 급수량이 아니라 계획 오수량이에요. 오수량 3개 암기합니다. 생공지, 생활호수 공장 폐수 지하수량. 지하수량은 10 내지 20%.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자, 집수매거, 직경 10 내지 20. 그 다음에 침사지, 용량 또는 체류 시간 10 내지 20분. 그 다음 농축조에서 하루에 몇 킬로그램이 슬러지로 나오느냐 10 내지 20kg. 그 다음 지하수량은 1일 최대 오수량의 몇 프로냐 10 내지 20%. 꼭 기억합니다. 집침 농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최대도 중요해요. 일일 평균 오수량의 10 내지 20으로 아주 그냥 트릭을 써가지고 내는 놈들도 있어요. 평균으로 나와요. 아닙니다. 최대 오수량의 10 내지 20%입니다. 아셨죠?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번에도 일일 평균 급수량이 있었듯이 얘도 일일 평균 오수량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지난번에도 일일 최대 급수량이 있었듯이 여기도 일일 최대 오수량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지난번에도 시간 최대 급수량이 있었듯이 여기도 시간 최대 오수량이 있어요. 거기 별 3개짜리였어요. 1장에서. 기억나세요? 자, 그럼 평균부터. 평균 너무 쉽죠? 자, 지난번에 일일 평균 급수량은 일일 최대 급수량이 10 내지 몇 프로였어요? 그때는 85%였어요. 여기 80%. 기억합니다. 조심하세요. 엄청 잘 나옴. 그 다음 지난번에 일일 평균 급수량은 일일 최대 급수량의 기억나시죠? 0.7 내지 0.85였는데 뭐라고요? 85%라니까. 급수량은 근데 오수량은 80%. 급수량은 0.85였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됐고요. 그 다음 거꾸로 하겠습니다. 일일 최대 오수량은 한 사람당 하루에 최대 오수량 곱하기 급수인구였는데 그때는 요번엔 배수인구. 요게 바로 생활호수예요. 생활호수. 자, 오수는 생활호수 말고 뭐 있다 그랬죠? 공장 폐수도 있고요. 지하수량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식이 나옵니다. 일일 최대 오수량 식이 나와. 이게 정답으로. 그러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긴 거 찍어라. 제일 긴 거. 이게 정답인데 못 외우면 제일 긴 거 찍어라. 아셨죠? 그 다음 얘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설계 기준이 뭐냐? 일일 최대 오수량. 그럼 상수에서는 어땠죠? 그 상수 시설 설계하려고 해. 즉 취수, 도수, 정수, 송수. 그러면 설계 기준이 되는 설계 기준이 뭐라고? 일일 최대 급수량이었죠. 그건 상수도. 일일 최대 오수량이 정답이 되려면 하수처리장 또는 하수처리 시설 용량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엄청 잘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기억나세요? 시간 최대 급수량은 일일 최대 급수량을 24시간으로 나눈 후에 대도시 1.3, 중소도시 1.5, 농어촌 1.8. 이게 뭐라 그랬죠? 첨도율이라 그랬죠. 첨도율을 곱해서 푸는데 여기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 대신 다른 숫자가 자꾸 나와요. 0.7 내지 0.8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장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 4장에 질산화 과정. 역시 이것도 21년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질산화 과정.
이게 질산성 질소거든요. 그래서 질산화되는 과정이라 그래요. 아마질이라고 암기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근데 이게 한글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좀 쪽팔리지만 암기하세요. 농협 2, 3지점이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좀 쪽팔리지만 객관식이니까 답만 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반대로 탈질산화 과정입니다. 즉 산소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탈. 자, 질산성 질소에서 산소가 빠져나갔네. 그 다음 아질산성 질소가 됐어요. 이거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1급만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 여기서 또 산소 2개가 다 빠져나가면 질소가 남는 과정. 즉 탈질산화 과정은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4장. 어우, 굉장히 중요한 4장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장 배우겠습니다. 하소갈로 시설. 5장은 이 앞부분이 이 별 2개예요, 여기. 근데 제가 별은 3개만 쳐주고 있죠? 오수관 거 설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오수관 거. 당연히 시간 최대 우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일일 최대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땡. 오수관은 시간 다툼이다. 꼭 상수도에서 배수관이 시간 최대 급수량으로 설계하는 것처럼. 중요하죠? 그 다음 우수관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죠? 우수량 가지고 합니다. 합리식. Q는 CIA 3.6분의 CIA로. 그죠?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동네처럼 합류식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설계합니까? 이 둘이 더하면 되겠죠? 뭐? 시간 최대 우수량하고 우수량. 이해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4번이 잘 나옵니다. 차직관. 차직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수도관이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중간에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설계가 잘 나오는데 이건 2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비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 오고 있는데 우천시, 그럼 계획 우수량으로 보이겠지만 계획 오수량입니다. 우천시에도 오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 가지고 차직광고에 설계를 합니다. 조심하세요. 우천시 계획 우수량 아닙니다. 또는 시간 최대 우수량 있죠? 요거에 조심합니다. 3배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자꾸 2배로 나와 시험에. 올해 나올 확률 많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3배입니다. 2배 아닙니다. 엄청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유속 및 경사. 이것도 별이 1-2개였죠? 유속은 어떻게 갈수록 좋아요? 하리로 갈수록. 유속은 빠르게 가야죠. 그래야 이 밑에 있는 침전물들을 쓸어가죠. 유속에 대해서는 5장 마지막쯤 되면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유속은 아까도 나왔는데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갔어요. 기억 안 나죠? 유속은 상수도는 완만해야 되고요. 상수도는 완만해야 되고요. 하수도는 빠르게 흘러가야 돼. 이해되시죠? 왜 빠르게 해야 되는지. 빨라야 돼. 알겠죠? 밑에 침전물, 퇴적물이 많으니까. 근데 상수도는 완만한 곳에서 취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잘 기억하세요. 하수도에서는 유속 빨라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근데 경사는 완만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들어요. 경사는 완만하게, 유속은 빠르게. 근데 엄청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유속의 범위가 나왔네? 선생님 이거 아까 배운 것 같은데요. 예, 미리 해드렸습니다. 아까. 자, 도수송수관의 유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도수송수관? 얘는 깨끗한 물이에요. 0.3에서 3. 3. 여기가 아니고요. 3. 자꾸 헷갈리겠네요, 여러분들. 0.3에서 3입니다. 3. 깨끗한 물. 근데 더러운 물, 오수관, 차직관 거는 0.6. 빗물을 수송하면 밑에 뭐가 많아서? 침전물. 침전물이 모래하고 진흙이에요. 이런 게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수관보다는 좀 최소 유속을 크게 해야겠죠. 이렇게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0.368 하고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유속은 또 이거 말고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지수보가 있었죠? 지수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4에서 0.8. 단위는 외우지 마세요. 숫자만 외우면 답 맞추니까. 그 다음 저 7장 가면 이 펌프 흡입구의 유속이 1.5에서 3이라고 나와요. 이 정도로 잘 암기하면 됩니다. 그때 또 얘기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 광고의 단면 형사. 여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형으로 생겼냐, 직사각형으로 생겼냐. 이게 표준이다. 가볍게 암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원형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이거 시공하기 전에 저 위에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 가면서 왔다 갔다 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놀았던 사람도 있고요. 원형은 연결 부분이 많아서 지하수 침투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하수관이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 마저형도 있어요. 마저형은 뭐냐? 말의 말구평입니다. 말구평. 이렇게 말구처럼 생겼잖아.
말고평. 얘는 아무래도 요 상반부가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역학적으로 유리하다고 배웠죠. 그 말이 뭐야? 역학적으로 유리하다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올 수가 없어요. 시공 현장까지. 그냥 현장에서 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길어지죠. 다 타설된 걸 갖고 오면 쉬운데 거기서 타설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예, 됐고요. 그 다음 여기도 아주 중요한 숫자죠. 최소 직경. 와, 하수관의 직경이 궁금하대. 선생님 상수관은 안 배웠는데요. 예, 상수관은 직경에 따라 광경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틀리죠? 얘는 뭐야? 똥물. 얘는 빗물. 똥물이 순 우리말이에요. 알겠죠? 빗물도, 예, 빗물을 우수라 그러고 똥물을 오수라 그래요. 오수관은 200ml.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수관은 좀 더 빗물을 수송하고 커야 되니까 5cm 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직경이 5cm 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수송해서 보낼 수 있죠. 이거 꼭 외우세요. 제가 당구로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이 당구를 안 치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오수관, 오마우시, 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구를 모르니 애들이. 예, 자, 그다음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관을 갱생한데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하다 보면 관 안에 낀 그 스케일 같은 거 없어지죠. 그 치아 스케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녹물 같은 거 방지하는 공법.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제로스로 암기하라 그랬죠? 제로스. 물 확 뿌려서 제트. 그 다음 막 돌아가면서 관 안에 세척하는 거야. 그 다음 스크레이프 막 긁어서 제로스다. 관 세척 방법은 제로스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별 2개 쳐주는데 관 꼭대기. 이 정자가 꼭대기 정자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어디서? 수리학에서는 광정위요. 넓은 마루요. 그 다음 상하수에서는 2군데 있습니다. 관정부식, 그 다음에 관정접합. 관정접합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관 꼭대기가 왜 부식돼요? 오늘따라 유기물이 황이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많이 나오죠. 1급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황화수소는 2급만 나올 거예요. 그래도 가볍게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황이 들어간 유기물이 들어오면 관 꼭대기가 부식이 많이 되더라.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다 들었죠.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시험에 나오죠? 1급은 결국은 해야 되겠네. 자, 황이 수소랑 결합을 해. 이런 걸 환원이라 그래요. 수소랑 결합하면 환원,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조심하세요. 환원. 기억합니다. 환원시키기 때문에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이게 황화수소 발생하잖아.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그 O2랑 그 산소랑 합쳐져 가지고 아주 무서운 황산이 돼 가지고 황산 센 거 아시죠? 이게 관 꼭대기에 붙어 가지고 막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가 있냐? 아무래도 이 황이 유기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쓸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유속을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하수도에서는 유속 무조건 빨라야 된다고. 또 있어요.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아셨죠? 예, 됐고요. 자, 이거는 수리 특성 곡선은 우리 수리학에도 나오죠. 뭐예요? 관이 요렇게 해서 가득 차서 흐르는 것보다 좀 수면이 보여서 흐르는 게 유량이 더 크다 그랬어요. 유량이 뭐야? 똑딱 하는 순간에 흐른 양이에요. 유량이 더 커요. 그럼 어느 정도로 수면이 보여야 되느냐? 100%는 아니고 94% 암기. 그런데 유속은 아니에요. 유속은 물의 빠르기니까 94%로 흐르면 느려요. 이건 더 느려요. 왜? 이게 윤변이 커서 저항을 받아요. 자, 유속은 어느 정도? 81%로 흘러야 최대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냥 9481. 여러분들 비밀번호처럼 암기하라 그랬죠? 9481. 꼭 암기합니다. 꼭. 그 다음 관거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수면 접합도 있고요. 관정 접합도 있고요. 관저 접합도 있어요. 수면 접합은 수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가장 유리해. 이게 무슨 말이죠? 수리학적으로 유리하단 말이 단면적은 똑같은데 유량이 최대야. 즉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야. 빨리 흘러가줘야 돼. 그래야 도로에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고 범람이 안 돼요. 하천이. 그래서 이거 수면 접합. 수면을 일치시켜서 접합. 관 꼭대기를 접합시키면 밑에를 많이 파야 돼. 그래서 아무래도 굴착 깊이가 깊어져서 토공비가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관저 접합은 이거 바닥저예요. 바닥저. 바닥을 일치시키면 관을 조금만 파도 되니까 아무래도 공사비는 적게 들어요. 이렇게 반대로 암기합니다. 좀 부적절하죠, 얘는. 왜냐면 바닥을 일치시키면 수면이 개판되거든요. 근데도 사용하는 이유는 돈 적게 드니까.
아셨죠? 요 세 개. 원래 별 하나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매놀도 가끔 나오죠? 가끔. 뭘로 나오느냐? 어떤 데 설치하냐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쩌다 나오고요. 요렇게. 관 직경이 틀려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잘 보세요. 매놀 관이 60cm짜리가 있고요. 1m짜리가 있어요. 1m. 60cm짜리는요. 한 75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요 1m짜리 관은요. 100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걸 꼭 외워둬야 돼. 즉 센치로 안 나오고 미리로 나오겠네요. 관경 600mm 이하는 이하는 여기 있어요. 75m마다 여기. 관경이 1m 즉 1000mm 이하가 되면 1000mm짜리예요. 100m마다 하나 설치한다. 요거를 잘 기억합니다. 그다음 자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군데 좀 남았어요. 우수조정지라 그러죠. 빗물을 조정하는데 또는 평상시에 놀고 있다 그래서 유수지라 그러죠.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 지역에도. 저기 중소도시에는 더 많죠. 중소도시에는 평상시에 놀고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밖으로 흘려보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침수 방지하죠. 왜? 딱 가둬두고 있으니까 물을. 비가 오는 경우에 우수량을 임시로 저장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면목동에 중랑천의 하류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사당역 근처에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글로 다 몰려들어.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 이리저리 도로 침수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글로 쫙 몰려들어서 그걸 그 물을 또 나중에 사용을 해요. 도로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수조정지 이게 엄청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수조정지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 세 개 암기하세요. 나머지가 정답으로 잘 나와요. 알겠죠? 하수관거나 하류 지역이 방류수역이 어떻게? 너무 잘 흘러가질 못해. 하수관고도 그렇고 방류수역이. 그런 데는 물이 침수되고 범람되니까 그런 데 설치하고요. 또 하류 지역에는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이 뭐예요? 비가 오면 막 물 퍼내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부족하대. 그런 데는 유수지나 우수조정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세 개 말고 나머지가 정답이에요. 설계 시 고려할 사항. 합리식 뭐죠? Q는 3.6분의 1 CIA. 알겠죠? 합리식으로 설계하고요. 그래서 유수지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연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펌프 합성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이 두 개를 암기한다. 그런데도 역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마지막 거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21년도에도. 이런 유수지가 어떤 형태가 있니? 댐으로. 댐은 작은 규모의 제방이라고도 했죠. 그죠? 제방. 물을 딱 막고 있어. 제방, 하천의 물. 근데 여기 우리 사람 사는 쪽에 여기다가 유수지를 설치해서 물을 딱 가둬두고 나중에 빗물이 비가 다 그치면 쫙 내보내는 식, 댐식. 그 다음 굴착을 해서 땅 파서 파야지 어떻게. 그러면 판 부분에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그러면 홍수는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그걸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댐, 굴. 그 다음에 지하. 요즘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하. 즉 관공서, 학교, 초중고 있죠? 그 지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 저장했다가 나중에 운동회 때 뿌려요. 그래서 사용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5장은 끝났고요. 자, 이제 6, 7장 남았습니다. 6, 7장. 6장은 하수처리장 순서예요. 좀 길겠죠? 하수처리하는데. 순서부터 암기합니다. 상수도는 어땠어요? 하수 말고 상수는 수치도 정성 배급. 기억나세요? 근데 하수처리는 이제 똥물 처리하는 거야. 자, 스크린부터 쌓아야죠. 스크린이 뭐야? 철망 같은 거예요. 거기다 또 천까지 됐어요. 그래서 물만 빠져나가게 하고 뭐 나뭇가지나 스티로폴 이런 거는 페트병 이런 건 다 걸려야 돼요. 아셨어요? 스크린. 침사지가 뭐였죠? 이건 하수 침사지예요. 모래 걸르는 시설. 그 다음 유량을 조절한 다음에 여기는 침전지가 두 개가 있어요. 최초하고 최종.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폭기조가 있어요. 폭기가 뭐예요? 포기조 또는 폭기조라 그러죠. 한자가 똑같아서 산소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왜? 미생물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미생물 이용해서. 미생물 중에 뭐 이용해? 시험에도 나왔죠? 세균 이용하죠. 근데 세균으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왔죠? 박테리아 이용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박테리아, 걔네들을 배양한 다음에 하수 안에 있는 유기물들 처먹으라는 얘기지. 걔네들도 먹이니까. 유기물이 먹이가 돼요. 그럼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죠? 가라앉아야지. 가라앉은 거 애들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독까지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순서. 이게 하수처리장의 순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할 텐데 요거는 물리적 처리가 되고요.
요거는 화학적 처리가 되고요. 이거는 생물학적 처리 됩니다. 왜? 미생물 이용하면 다 생물학적 처리라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생물학적 처리가 돼. 그러면 하수 처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가 다 필요하구나 라고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까지를 의미한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수업이. 그래도 할 수 없죠. 자주 나오니까. 다음 중 틀린 말은 하수 처리는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말하며 화학적 처리는 제외한다. 노노노노.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다 적용합니다. 아셨죠?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요. 가끔가다 체류 시간, 심지어 체류 시간 공식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체류 시간은 Q분의 V 해야 말이 되죠? 단위 따져볼까요? V. 이건 부피예요. 유량은 미터 상승 퍼 데이. 그러면 돼요? 맞네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 요거 없어지고 시간 단위가 나오네요. 그죠? 체류 시간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가끔 나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활성슬러지법.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이용합니다. 대사작용이 뭐야? 처먹고 싸는 거죠. 그죠? 사람도 똑같죠? 대사작용. 유기물 처먹고 싸고, 그러다가 이제 처먹다가 살이 많이 찌면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수온도 높게 유지합니다. 수온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일 처음 어디서 배웠어요? 수온. 기억나세요? 침전지, 상수도 침전지에서 제거 효율이 좋으려면 수온은 높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염소 소독 좋으려면 수온 높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존은 수온이 높은 데서 소비량이 많아진다. 아셨죠?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수처리 여기입니다. 아무래도 하수처리할 때는 활성슬러지법이 됐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하수처리가 됐던 역시 상수처리, 즉 염소소독이랑 똑같이 수온은 높게 유지하면 처리 잘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즉 상하수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죠. 믹스드 리쿼드 앤 서스펜디드 솔리드입니다. 즉 유기물하고 미생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의미하지만 시험에는 이걸로 나오니까 이걸로 암기하라 그랬죠. 포기조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 아니야. 농축조 아니야. 포기조야. 혼합의 그 포기조 안에 있는 유기물하고 미생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인데, 원래는 포기조 안에 있는 부유물질이라 그래서 꼭 외웁니다. 부유물질이잖아 이게. 서스펜디드 솔리드. 믹스드 리쿼드에 있어요. 포기조 안에는. 즉 유기물하고 미생물하고 막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엄청 잘 나오는데 역시 작년에 나왔습니다. 역시. 자, 활성슬러지 변법입니다. 변법은 뭐냐? 이 기계 모양 생긴 거에 따라 틀려요. 활성슬러지법 변법이. 그래서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서 나옵니다. 여기 표준 활성슬러지법 있고요. 산화구법.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 산화구법은 표준 활성슬러지법의 변법 중에 하나다. 요거 시험에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게 장시간 복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러지량, 잉여 슬러지 발생량이 적어서 아주 좋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장시간. 즉 슬로우 푸드를 하라는 얘기야. 패스트푸드 하지 말고 슬로우 푸드. 요거 기억하시고요. 내용은 많지만 시험엔 요거만 나오니까 요거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별 3개 칩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별 3개. 별 3개. BOD 용접부하가 1번입니다. 1번. 별 3개 중에. FMB가 2번입니다. 그 다음 SVI가 3번입니다. 별 3개입니다. BOD 용접부하 암기하라 그랬죠? 어떻게? V분의 BBQ 이렇게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암기하라 그랬죠? 왜? BBQ.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죠? V분의 BBQ 암기. 계산만 나옵니다. 그 다음 FMB는 이 V분의 BBQ 요거 BOD 용접부하를 MLSS로 나눈 거야. 그래서 MV분의 BBQ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야 오래 가요. 근데 좀 전에 배웠죠. 체류 시간이 Q분의 V다 보니까 시험에 이게 안 나와. 체류 시간이 나와. 그러면 V분의 Q는 T분의 1이니까 MT분의 V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요. 계산 문제만 나옵니다. 2개는. 근데 세 번째 뭐야? 이거 좀 별 3개짜리예요. SVI는 요게 부피예요. 부피. 잘 기억하세요. 슬러지 부피 지수 또는 슬러지 부피 용적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얘는 정의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숫자도 중요해요.
숫자 어떤 거야? 1리터 중요하죠. 1리터. 메스 실린더 1리터에 포기조 안에 있는 걸 넣었어. 30분 동안 침전시키면 가라앉을 놈 가라앉고 떠있는 놈 떠요. 그러면 1g의 MLSS를 딱 채취했을 때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부피.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가 부피가 작게 나오면 증강 농축성 양호예요. 부피가 크게 나오면 슬러지가 팽화됐어요. 슬러지 팽화는 아예 정의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MLSS 농도 나오면 30분간 침전시킨 다음에 생긴 슬러지 부피를 딱 분모로 하고 곱하기 1000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라 그랬죠? 왜?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미리그램이 아니라 그램이 돼요. 그럼 리터 없어지고 1g당 몇 밀리리터의 부피가 나오느냐? 완전히 슬러지 발륨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작으면 숫자는 암기 안 해도 되고요. 증강 농축성 양호. 크면 슬러지 팽화. 기억하시죠? 엄청 오랫동안 한 거 여기서는 막 1, 2분 만에 끝내네요. 그죠? 자, 됐고요. 별 3개짜리 끝났고요. 여기까지 해야 된다. 참. SVI하고 SDI하고는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얘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팽화된다 그랬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덴서티는. 이 유기물들 그 밀도들은 작아지겠죠. 반비례예요. 즉 슬러지 밀도 지수는 식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슬러지 증강을 방해하는 미생물이 사상균. 기억하시죠? 이거 슬러지 팽화하고 상관이 있죠? 이 사상균 실모양의 균이에요. 처먹어도 살이 안 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 이것들이 처먹고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면 슬러지 증강 방해하고 팽화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활성 슬러지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활성 슬러지법 말고 살수요상법이나 회전원판법 이걸 사용해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막이 있어요. 얘는 돌멩이, 얘는 회전원판, 즉 아크릴판, 투명한 그런 막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 나온다 여기. 생물막법의 종류가 뭐냐?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체크하면 돼요. 생물막법. 막이 있어요. 영어로 멤브레인이라 그러는데 막이 있는 게 살수요상법. 얘는 돌멩이고요. 회전원판법은 아크릴판이라 그랬어요. 다음 중 생물막법인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생물막법, 살수요상법, 회전원판법 이렇게 암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기회가 있을 때만 처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슬러지법에 비해서 처리 효율은 낮습니다. 아셨죠? 살수요상법은 그럼 뭐냐? 아시죠? 여제, 여기에 돌멩이에요. 돌멩이 표면에 미생물 번식시켜가지고 물을 하수로 막 뿌려. 하루에도 몇 번 뿌려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하수하고 접촉해서 여기 있는 고형물을 섭취 분해하는 방법. 아무래도 살수, 물을 뿌려서 여상, 돌멩이를 막 쌓아놓기 때문에 급속여과처럼 손실수도가 큽니다. 살짝 알아두시고요. 회전원판, 투명한 아크릴판이라 그랬죠? 거기다 미생물 배양해서 하수에 잠겼을 때는 처먹고 돌다가 위에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숨쉬고 처먹고 숨쉬고 처먹고 숨쉬고 이래가지고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얘네는 숨쉬도 쉬네? 그러면 별도의 폭기시설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죠? 이해되세요? 위에서 숨쉬니까.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소하고 인, 즉 얘네들은 처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배웠죠? 안 되죠. 왜? 얘네 질소하고 인을 처먹는 애들은 조류예요. 근데 조류를 투입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없잖아. 왜? 조류는 냄새가 난다 그랬죠 제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1급 꼭 알아둡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걸로 안 나옵니다. A제곱 대시고. 이거를 풀어보면 언에어로빅, 악식이라 그래요. 요것도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도 잘 안 나와요. 이거를 한국말로 바꾼 요게 나옵니다. 에어로빅이 없대. 혐기입니다. 에어로빅은 호기예요. 혐기. 그 다음 악식이 라틴어로 산소입니다. 근데 언악식이야? 무산소. 알겠죠? 그래서 혐기, 무산소, 호기법. 조합법도 필요 없고요. 악식이잖아.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혐기, 무산소, 호기법으로 암기합니다. 요즘은 이걸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작년에도 또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원래 슬러지 반송률이 있어요. 이거는 간성 슬러지 SS 농도고요. 이거는 MLSS 농도야. 이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었어 수업 시간에. 근데 시험에 나와서 맞춰서 좋아했지. 큰 숫자.
마이너스 작은 숫자 분의 작은 숫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맞추더라고. 그죠? 예. 그 다음 자 이제 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개통 순서입니다. 이거 잘 나오죠? 순서 암기합니다. 농 속에 이거만 외우면 되죠? 장롱 속에 농 속에 그거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 타스미 건조 소각 최종 처분인데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농 속에만 암기하면 돼요. 농 속에 농축소화 계량 요 순서대로 배우면 끝납니다. 6장이. 그죠? 그래서 줄줄줄줄 이론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 여기서 잘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별 2개예요. 이거죠? 이게 뭐야? 요게 부피하고 슬러지 부피. 슬러지 아시죠? 막 더러운 거 부피. 함수율도 있어요. 근데 농축을 하면 또는 탈수를 하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부피하고 그때 함수율. 이 4개와의 관계예요. 즉 함수율하고 부피와의 관계인데 엄청 잘 나오죠. 이 공식만 외우면 다 풀죠. 그죠? 이 중에 3개가 나와요. 주로. 예. 이거 푸는 겁니다. 가끔가다 요거 3개 주어지고 요거 풀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요 2개만 주어지고 V1분의 V2 구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 식은 같은 식이에요. 이거랑. 쉽게 하려고 만들어준 거예요. 아셨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 고용물은 가볍게 알아두세요. 이 슬러지를 농축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소화시키고, 이 소화는 좀 이따 배워요. 계량시키고, 이 계량은 세척이죠? 세척. 그 다음 약품 첨가하거나, 그 다음 동결시키거나, 그 다음 말리고 건조까지 한 다음에 소화까지 하고 나면 가루가 남아요. 그걸 고용물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고용물은 100%에서 함수율 빼면 된다. 즉, 어떤 슬러지가 95%의 함수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고용물은 5%짜리예요. 왜? 그 물 다 빼면 5% 남잖아. 이해되시죠? 예.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6장에는 이제 아주 뒷부분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죠. 호기성 소화하고 현기성 소화. 호기성이 뭐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이용해서 소화시키는 거야. 현기성은 뭐야? 현기성은 산소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미생물 이용해서 소화시키는 거야. 어떤 게 더 많이 쓰인다 그랬죠? 제가? 현기성. 왜? 일단 양이 많잖아 여기. 그죠? 시험 봐도. 여기는 양이 적어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호기성은 돈 많이 들겠죠. 그죠?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이용해서 슬러지 처리하려면 계속 산소 불어넣어줘야 되잖아. 이거 돈이야 돈. 근데 호기성은 아무래도 얘네들이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기성보다 활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반응 빨라요. 그 다음 빨리 처먹고 빨리 가라앉으니까 상징수가 먼저 알려줬죠. 그 가라앉은 그 밑에 말고 위에 떠 있는 물. 상징수의 수질은 양호해요. 왜? 빨리 처먹고 빨리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효율도 높아요. 왜? 빨리 처먹고 빨리 가라앉으니까. 효율이 먼저 아시잖아. 그 대신 너무 처먹고 빨리 가라앉으니까 저랑 밥 먹은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천천히 먹죠. 예. 얘는 빨라서 소화불량이 걸려요. 암기합니다. 소화 슬러지의 탈수가 불량하다. 소화불량 걸린다. 아셨죠? 빠르고 상징수의 수질 양호하고 효율은 높지만 소화불량 걸린다. 요거 특징으로 나오고요. 아무래도 소화는 현기성 소화가 짱이죠. 여기 별 2개예요. 별 2개. 자, 뭐 하는 거야?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 미생물, 산소가 필요 없어도 사는 미생물 이용해서 천천히 처리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처먹듯이. 얘네들도 처먹어야 돼요. 이거 농축,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 그러면 소화시키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소화작용에는 소화를 시키고 나면 그 기계에서 메탄가스라는 아주 유용한 가스가 나옵니다. 이걸 왜 유용하라 그러죠? 왜 가치 있다 그러죠? 이 메탄가스를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하면 어디다 활용할 수 있냐면 난방연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도 암기시키고요. 암기하고요. 그 다음 유용한 가스라는 것도 암기합니다. 그 다음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산소를 좋아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아싸가 돼가지고 좀 약간 까칠해. 그래서 온도 안 맞으면 처리 잘 안 해. pH, 체류 시간 잘 안 맞으면 처리 잘 안 해. 좀 까칠한 면은 있어요. 아셨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또 반응 느리겠죠? 산소 필요 없는 미생물이니까 산소 있는 미생물을 신나요. 막 빨리 움직이는 대신 어떻다고요? 반응 빠르고 효율 좋은데 소화불량 걸려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에너지 효율 낮아요. 왜? 호기성이 빠르다 그랬죠. 빨리 처먹고 빨리 가라앉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병원균 사멸률은 얘가 높아요. 결국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란 얘기죠. 아셨죠? 그 다음 요거는 한 번 나왔으니까 가볍게 알아두세요. 이거 운전시간 길다. 천천히 한다. 그 다음 라임을 설치한다. 주입한다. 이거
pH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고 나머지 부분 조심합니다. 현기성 소화. 우리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6장. 자, 그 다음 농축 수화 다음에 뭐 해야 돼? 계량해야 돼. 이거 암기하세요. 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잖아. 세양열. 세정이 뭐야? 깨끗이 씻는 거야. 약품 처리. 그것도 계량이라 그래요. 그 다음 열 처리. 그것도 계량이라 그래. 에이씨, 얼려버려. 동결. 이것도 계량이라 그래. 즉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아닌 것은 세양열동 말고 나머지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